세상은 내가 인식한 대로 펼쳐진다라는 말이 있거든. 나의 인식이 세상인데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규정을 받아들이잖아. 그게 밑바탕이 알미 되거든. 그럼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근데 반대로 안녕하세요, 작가님. 임 작가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음.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음. 범주화라는 개념을 접하게 됐는데요. 범주화. 네. 범주화. 범주화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작가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범주화가 뭘까요? 범주화. 네. 그런 단어를 잘 쓰나? 범주화?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안 쓰는 것 같아요. 단어지. 그냥 범주화가 뭐냐면 그냥 카테고리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냥 카테고리 나누는 거지 뭐. 그게 범주화야. 그냥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그게 카테고리를 나눈 거고 그거를 뭐 한국어로 범주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범주화는 저희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생각의 범주와는 좀 다른 개념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범주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 더 중요한 거는 생각으로 나누면 그냥 단순하게 나누는 게 아니야. 나눈 것에 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기준이 뭐다? 나의 관점이야. 나의 관점을 가지고, 나의 잣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 그 기준의 더 전제는 뭐냐면 나의 관념이라 그러는 거야. 나의 어떤 무의식에 있는 어떤 나도 모르는 생각의 관념이라 그러는데, 그 관념을 가지고 탁탁탁 나눠가지고 나눠진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마다 범주화하는 그런 방식이 다 달라. 왜냐?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야.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 세상을 바라본 나의 렌즈가 있거든. 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 그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우리는 범주화해서 우리는 바라봐. 범주화라는 게 결국에 세상을 분별하는 방식이거든. 근데 그 분별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의 기준,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관념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을,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점이 딱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범주화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딱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정 짓는 거랑 그럴 수도 있지. 연관이 있을 그렇지. 작가님도 혹시 뭐, 이거 내가 이렇게 단정 짓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때가 있나요? 많지. 나도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나눠서 보잖아. 나눠서 본다는 게 분별한다는 거잖아. 그 기준, 나의 어떤 렌즈를 가지고 사람을 뭐 나눠 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이 뭐 있어? 삼감이라는 말 좋아하잖아. 네. 나는 사람을 볼 때 늘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 위주로 만나거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안 만나게 돼. 그래서 이게 나의 어떤 세상을 보는 기준이고 관점이고 그렇잖아. 근데 이 기준이 늘 옳은 건 아니야.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단정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나눠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단정 짓는다는 거야.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 자신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옳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람을, 나를 단정 짓는 거야. 부처님도 그랬어. 부처님도 옛날에 깨달음이 뭘까? 깨달음은 고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되게 힘들게 고행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셨거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깨달음은 고행이 아니었구나. 내가 깨달음을 고행이라고 단정 지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 대한 옳음, 그 옳음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근데 조금 계속 깨닫다 보면 내가 이런 관점에 대한 집착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쉽게 단정 짓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나도 단정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약간 범주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치. 그 굉장히 큰 범주화야. 그거를
나에 대한 범주화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 규정이라 그래. 나 스스로에 대한 규정.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게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나에 대한 정의라 그러거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게 나에 대한 정의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아는 존재다. 이게 나에 대한 존재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두 가지로 규정하는 거지.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경험하는 사람. 경험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다. 이런 말이 I am that I am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라고 스스로를 정의 내리는 거야. 그러면 그 정의 내리는 것을 내 마음이 알아보잖아. 알아보게 되면 일체유심절해가지고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규정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사람이다. 이거잖아. 네. 우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 짓고 마음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임 작가는 나는 여자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렇지? 나는 여자다라는 규정을 내 마음이 알고 있잖아. 그럼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그 정의를 습관하게 되면 내 마음은 그런 줄 아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세상이 펼쳐져. 내가 전에 이런 말 했잖아. 세상은 내가 인식한 대로 펼쳐진다라는 말이 있거든. 나의 인식이 세상인데 내가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규정을 받아들이잖아. 그게 밑바탕이 알미 되거든. 그럼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 근데 반대로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풍요로운 사람이다. 난 어릴 때 가난했지만 나 스스로는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나 스스로를 규정했거든. 나를 그렇게 정의하게 되면 나는 어릴 때 가난했지만은 그 풍요 속에서 내 마음은 그 풍요를 인식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규정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걸 심어줘? 나는 산불한 사람이다.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 나는 두려운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나에 대한 규정이야. 대부분의 사람을 줄여서 뭐라 그래? 대중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 나는 대중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떨어지게 되면 나는 산불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는 두려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삼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규정을 계속해서 나에게 넣어주게 되면 내 마음이 그걸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알아차린 인식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 렌즈를 가지고 마음의 인식이 우리의 관점이고 그 관점이 기준이고 그게 카테고리화의 렌즈거든. 그래서 감사의 렌즈를 딱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감사한 사람들만 많이 남게 되거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주변에 감사로 넘치게 돼. 그럼 난 이미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야.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 그러면 그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으게 되잖아. 그럼 내 주변이 행복으로 물들잖아. 난 이미 뭐가 된다? 행복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의 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어떤 이 지구별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나의 관점을 위대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명이지. 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만 있어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범주화를 하고 이제 나만의 규정을 이렇게 산불하는 규정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존에 유리해서 그래. 우리 인간이 되게 나약한 존재잖아. 나약한 존재인데 이 나약한 존재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류가 되었잖아. 그 이유는 우리는 언어를 쓰기 때문이야.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세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잖아, 모든 게. 근데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
근데 언어를 쓰면 분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으면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개체 유지, 즉 우리의 어떤 종족을 보존하고 나의 개체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나에게 긍정적이고 나에게 어떤 선한 거, 이런 것들을 내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존하기에 유리한 거야. 호랑이가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 편이 많으면 싸울 수가 있잖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뭐다? 언어를 쓴다는 거고. 언어를 쓴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어떤 인류다라는 분별이 생기는 거야. 그 분별의 도구가 언어인 거고, 분별을 함으로써 우리는 생존에 유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하다, 카테고리화하다, 범주화하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존에는 분별이 굉장히 유리해. 근데 행복이라는 입장에서는 분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지금까지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잖아. 그래서 언어를 쓰고 분별을 하고 범주화함으로써 나에게 좋은 거, 긍정적인 거, 유리한 거, 좋은 것만 계속해서 내가 취득을 했거든. 그게 살기에 훨씬 더 유리해. 근데 행복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지. 행복은 알아차림이 있다 그랬잖아. 그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는 힘이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뇌라든지 우리의 DNA가 분별을 통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과는 좀 먼 상태로 살아온 거야. 근데 행복이란 이 큰 화두가 나온 게 얼마 안 됐거든,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예전의 DNA, 생존을 위한 DNA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행복을 위한 알아차림이 조금 떨어지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진화의 방향이었고 우리의 DNA였어. 그럼 그거를 알고 계속 이제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겠네. 그치. 아, 그게 내가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지. 이거. 그게 수행인 거지. 아. 그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야. 알아차리라. 분별하지 말고 알아차리라. 나누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그게 보지 말고 견해라, 이런 말이거든. 어려운 말이긴 한데 우리가 보다는 말이 한자로 두 가지가 있어. 볼 시자가 있고 볼 견자가 있어. 볼 시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보는 게 그냥 볼 시자야. 근데 견은 뭐냐면 그 보이는 것을 본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야. 알아본다는 게 알아차리는 거거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거. 근데 단순하게 이거를 언어로서, 이거는 모니터구나, 이거는 마우스구나, 이거는 뭐 펜이구나, 이거는 그냥 분별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게 뭐 요런 색깔을 가진 뭔가가 있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알아보는 거거든.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견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견하게 되면 되게 행복해져. 그런데 그냥 시하게 되면 사는데 좀 편리해. 그 차이야. 그러면 그런 분별하고 규정 짓고 약간 이런 범주화하는 게 또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보면 점점 변하지 않지? 내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 사람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렌즈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거는 그 사람들이 바뀌어서가 아니야. 내가 그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임 작가가 늘 삼감하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주변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임 작가가 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잖아. 그럼 주변에 산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편하고 익숙한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데리고 있는 게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 거야. 왜? 나는 삼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감하는 사람은 편하고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이게 아이러니야.
난 저런 사람이 싫은데 사실 내 마음은 그걸 원해. 왜? 내 마음이 그렇게 채색되어 있거든. 그러면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야. 나는 산부라는 사람이 싫어요. 나도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야. 우리의 에고라는 건데 그 생각은 그것을 기대하지만 내 마음은 산부라는 사람들이 편하고 익숙한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남게 돼. 그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 때문이야. 그게 신기하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의 기준을, 내 마음의 관점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영어로 뭐라 그래? 프렌드. 친구는 미러야. 친구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야. 내 마음을, 내 관점을, 나의 무의식을. 그래서 친구는 그만큼 중요한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일단 강 작가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앞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